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오늘은 창녕 오기야 고등학교가 1,400만 원의 장학금이 걸린 5승에 도전합니다. 올해 5승에 성공한 팀은 7승 챔피언인 대전외고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 5승의 주인공이 나올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고교체가 퀴즈 대결 장학 퀴즈. 연승에 도전하는 챔피언과 이에 맞서는 도전자 세 팀을 소개합니다. 경남 창녕 오기야고 박경준, 박수빈. 이번에도 오야고 파이팅! 전북 전주 배성공, 이윤민, 송우타. 챔피언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전주의 성공 가자. 서울 중대부고 김유연, 한만진. 어둠을 밝히는 중구리 대장 중대부고 파이팅! 충남 천안 북일고 김시우, 양원영. 장학퀴즈 승자 9-1. 과연 오늘의 챔피언은 누가 될까요? 라운드 1. 1라운드는 팀당 OX 문제 7개가 주어지며 맞히면 10점을 얻습니다. 일라운드는 학생들이 직접 추첨한 10점짜리 OX 문제 7개를 팀별로 풀겠습니다. 챔피언 오기야고입니다. 오늘은 5승이다. 문제 드립니다.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발행한 신문은 황성신문이다. X. 김종삼의 시 묵화에서 할머니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은 소이다. 5. 마그네슘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 수는 2개이다. X. 걱정과 근심에서 근심은 순 우리말이다. X.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한다. O. 항 A 혈청에는 응집소 알파, 항 B 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포함돼 있다. 5. 남녀 성비는 남자 100명당 여자 수를 말한다. O. 전주의 선고입니다. 승문 우리 것. 파이팅! 문제 드립니다. 상형성이 강하며 전각에 주로 사용되는 한자 서체는 전서이다. O. 이현보의 어부단가에서 노적 화총은 임금의 무덤을 의미한다. O. ABO식 혈액형은 1901년 병리학자 랑투 슈타이너에 의해 밝혀졌다. X.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이름은 초롱이이다. X. 개혁 정치를 추진하던 조광조가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것은 무오사화이다. O.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케플러의 제2법칙이다. O. 마늘 한 접은 마늘 10개를 묶어 이르는 말이다. X. 중대부고입니다. 원노라, 이겨노라, 화이팅! 네, 김유연 양. 네. 예, 보물 1호가 샤이니 상자예요? 네. 예. 네, 저기 네. 보이시는 것이 저의 보물 1호인 샤이니 상자입니다. 뭐 들었습니까?
뭐 앨범 같은 것도 있고 예. 달력도 있고 야광봉도 있고 부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모았어요? 제가 2008년부터 샤이니를 좋아해서 네. 초등학생 때부터 현재까지 이제 모아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콘서트는 몇 번 갔었어요? 콘서트는 이때까지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누구랑 같이 갔어요? 첫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갔었고 네. 그 뒤로는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 부모님과 같이? 네. 부모님이 그 현장의 분위기에 적응을 하시던가요? 네, 적응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아, 그래도 부모님들이 마음이 열린 분이시네요. 네. 보통 초등학생이 그런데 가자 그러면 네. 뭘 초등학생이 가냐 그러고 못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버지께서 직접 다 예매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걸 모으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흔쾌히 다 이해해 주시겠네요? 네,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예.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어서 아하. 부모님께서 다 허락해 주십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꺼내 보면 네. 활력소가 되는군요. 네, 그래요. 샤이니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태민 군 좋아합니다. 아 태민 군한테 영상 편지 한번 띄울래요? 진짜요? 아 그럼요. 네. 장학 퀴즈 나왔으니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자 카메라 보면서. 예. 태민 오빠, 제가 장학 퀴즈 이렇게 나와서 영상 편지 띄우게 될 줄 몰랐는데 띄우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제가 오빠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거의 7년째 팬 해오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요. 꼭 잘 돼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정말 그 팬심이 느껴져요.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녁을 같이 먹자는 건 뭐예요? 제 평생 소원입니다. 아, 태민 군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게? 네. 아니, 또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아, 뭔가 저렇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한만진 군. 네. 예. 넌센스 퀴즈에 관심이 많아요? 최근에 제가 넌센스 퀴즈에 관심이 무척 많아졌는데 네. 이제 다른 친구들은 되게 썰렁하다고 많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네. 저는 넌센스 퀴즈를 듣기만 해도 되게 빵빵 터지고 네. 그리고 애들도 제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재밌다고 하면서 예. 넌센스 퀴즈 서로 막 내고 맞추는 그런 놀이를 서로 많이 합니다. 기억나는 거 한번 내봐요. 미꾸라지보다 큰 게 뭔 줄 아세요? 엑스라지? 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아, 저도 그런 거 잘하거든요. 아, 예. 예. 또 내봐요. 감히 예. 싸우다가 죽으면 뭘까요? 감히 싸우다 죽으면 네. 싸우다 죽으면 그 들었던 것 같은데 뭐죠? 감전사입니다. 감전사. 아 재밌네요. 예. 그래요. 예. 좋아요. 지금 못 맞히니까 더 즐거워하네요. 네. 또 내봐요. 원숭이를 예. 구우면 뭐가 될까요? 원숭이를 구우면 네. 좀 잔인한데? 원숭이를 구우면 뭘까요? 구운 몸입니다. 구운 모. 네네. 그래요. 예. 예. 유연 양. 네. 옆에서 이걸 듣고 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네 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만진군한테는 네. 예? 유연 양의 샤이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만진군, 네.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예. 그 물고기 중에 네. 가장 학력이 좋은 물고기, 학력이 높은 물고기는 뭘까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네.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아, 네. 제가 아는 정답은 닥터피쉬예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많이 좋아하네요. 뿌듯합니다. 예. 하나만 더. 예. 바나나가 웃으면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바나나 킥. 요거 제일 좋아하네요. 이거 몰랐던 거예요? 예, 제가 많이 모으고 있는데 예. 이게 참 모으다 보니까 예. 우리 말로 만들 수 있는 게 참 다양하구나 예. 라고 하면서 우리 말의 묘미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방금도 좋은 정보 얻어갔습니다. 유머집에 적어놓겠습니다. 그래요, 예. 또 모아서 네. 나중에 내가 써먹겠다 이거잖아요. 네. 예, 그래요.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넌센스 퀴즈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네. 장학 퀴즈 문제도 잘 맞히겠죠? 네, 그러고 싶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자, 문제 드립니다. 문묘제례악은 맹자의 신위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 지낼 때 쓰이는 음악이다. X. 1895년에 추진된 을미개혁으로
조선 정부가 사용한 연호는 개국이다. O. 대기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불안정한 대기이다. O. 이중섭의 그림 흰 소는 두 마리의 화난 소가 그려져 있다. X. 선치는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다. O. 이호철의 소설 큰 산에서 아내에게 불안감을 준 물건은 지갑이다. O. 양성잔에 쿼크를 묶어두는 힘은 강한 상호작용이다. X. 북일고입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화이팅! 문제 드립니다. 김홍도의 풍속 화첩 중 빨래터에는 4명이 그려져 있다. X. 광석에서 금속을 필요한 순도로 추출하는 공정을 선광이라 한다. O. 김시습의 금오 신화는 아름다운 5개의 신화를 뜻한다. X. 청일 전쟁의 결과 청이 일본에 할양한 섬은 타이완이다. O. 고려가요 3호곡은 어머니의 사랑을 낮, 아버지의 사랑을 호미에 비유했다. O. 주기율표에서 비슷한 성질을 지닌 원소들이 배열된 세로줄은 주기이다. X. 주로 극지방의 고위도에서 나타나는 오로라는 라틴어로 새벽이란 뜻이다. X. 라운드 2. 2라운드는 거대형 주관식 15문제가 주어지며 맞히면 20점을 얻습니다. 이 라운드는 20점이 걸린 15문제를 풀겠습니다. 현재 점수를 보면 챔피언 오기하고 북일고가 150점이고요. 전주해성고, 중대부고가 140점입니다. 전주해성고의 이윤민 군. 네. 예, 장래 희망이 군인이라고요. 네, 제가 군인을 희망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저의 신체 조건이 군인과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아름다운 한반도를 적어도 북한에게는 뺏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군인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내가 지키겠다? 예. 좋습니다. 체력이 중요한데 예. 달리기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제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익산시 육상 선수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출발선에 딱 섰을 때 한 친구가 정말 좀 다 남들을 다 얕본다고 해야 하나? 예. 거만하게 막 서 있더라고요. 제가 승부욕이 발동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네. 쟤한테는 절대 안 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렸는데 그 친구는 그만큼 여유를 부린 만큼 잘 달리더라고요. 예. 제가 2등으로 달리고 그 친구는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결승전이 100m 앞에 남았어요. 예. 그때 내가 쟤한테 지면 너무 창피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100m 남았을 때 막판 스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허벅지에 힘을 주고 달리려고 했는데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더라고요. 아하. 근데 쥐가 났을 때 뛰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근육이 막 움직여요. 저도 막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이 악물고 뛰었거든요. 예. 10m 남았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따라잡고 1500m 1위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아, 해냈군요, 결국. 예. 그러니까 뭔가 해내는 남자군요. 네, 해내는 남자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 예. 예.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그러면 육군? 네, 육군. 특별히 가고 싶은 지역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전방 가서 예. 북한이 들어오면 예. 탱크 타고 예. 몰아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달리길 잘하는데 탱크를 탈 거예요? 달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탱크가 안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탱크 타고 예. 다 몰아낼 거예요. 그래도 탱크를 타고 안전하게 싸우겠다? 예. 예. 아니, 왠지 탱크보다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래도 탱크가 화력이 좋아가지고 네. 한 방에 다 몰아낼 수 있어서 예. 정말 탱크를 사랑하는군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나중에 대한민국 꼭 지켜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예. 그리고 송우탁군. 네. 네. 자신의 보물 1호가 바이올린이라고요. 네, 네. 저희 어머니께서 네. 살아가는데 악기 하나쯤 하는 것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말씀하셔서 악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바이올린의 청아한 소리가 더 마음에 들어서 예. 바이올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바이올린 배우기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그때 그래가지고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 어머니와 같이 그 클래식 콘서트에 가서 비발디의 사계라는 곡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바이올린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예. 그 마음을 다잡게 한 비발디의 사계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사계 중에서 어떤 게죠? 보험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연주하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됩니까? 네. 예, 다시 마음을 다 잡은 거죠? 예. 예, 그런 마음으로 잘 풀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국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권력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국왕 기관서를 부정했다. 태양왕으로 자, 불렸으며 중대부고 빨랐습니다. 답은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태양왕으로 불렸으며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짐은 곧 뭐라 그랬죠? 국가다. 그렇죠. 짐은 곧 국가다라고 말한 이 왕은 누굴까? 루이 14세입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왕으로서 절대 왕정의 대표적인 전제 군주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으며 1차 산업, 농림수산업과 2차 산업, 제조 가공업, 3차 산업, 서비스업을 결합한 것이다. 이것은 몇 차 산업일까? 자, 북일고 답은 6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 정답입니다. 170으로 역전 선두가 됐습니다. 왜 6차 산업이죠? 1, 2, 3을 다 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 더해서 6차 산업이죠.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가공하고 나아가 향토 자원을 활용한 농장 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6차 산업을 북일고가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고전 문학 작품에서 효에 대한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70세의 나이에도 노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색동옷을 입고 자, 챔피언입니다. 답은? 노래자입니다. 노래자. 정답! 산첩첩 내 고향 천리연만 꿈속에도 언제나 고향 생각뿐 한송정 물가에는 외로이 흐르는 달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 갈매기는 백사장에 모였다 흩어지고 고깃배는 바다 위로 오고 가는데 언제쯤 강릉길을 다시 밟아가 색동옷 입고 어머니 품에서 바느질할꼬. 170점으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노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렸다는 초나라의 학자는 누굴까? 노래자입니다. 박인로의 연시조 조홍시가 그리고 신사임당의 한시 사치인 등의 소재로 쓰였습니다. 네, 박수빈 양. 네. 네, 지금 매주 연승을 이어가면서 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반응이 어떠세요? 네, 별로 티는 많이 안 내시는데 속으로는 매우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티를 안 내실까요? 너무 티를 내면 제가 오만해질까 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배려로서 예?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예? 그러니까 연승을 계속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티를 안 내시는군요. 예, 그래요.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층이나 암석이 노출된 지역이 마치 방패 모양을 이루고 표면이 평탄하고 단단해 영어로는 실드라고 부른다. 지각 중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안정된 부분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자, 챔피언 단독 선두가 될지 답은? 정답은 순상지입니다. 순상지. 정답! 네,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190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자유시 참변 후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은 항일 투쟁을 위한 통합을 추진한 결과 자치정부의 성격을 띤 산부인, 이것,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었다. 자, 챔피언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참의부입니다. 참의부. 정답! 그렇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죠. 군사조직을 갖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독립운동 단체인 이것은 무엇일까? 참의부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각지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 형태의 계단식 건축물로 일종의 신전이었다. 자, 전주의 선고 답은?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 정답! 전설상의 바벨탑이 바빌론에 있는 이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여겨지는데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 건축물은 무엇일까? 지구라트입니다.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기 위해 지은 높은 탑으로 성탑 또는 단탑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달은 태양으로부터 각거리 90도만큼 떨어져서 월면의 서쪽 반만 보이며 정오 무렵 동쪽 하늘에서 떠서 자정 무렵 서쪽 하늘로 진다.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상현달입니다. 상현달. 정답! 질 때의 모습이 활 모양의 현을 위로 향하는 모습과 비슷해 이름 붙여진 이것은 무엇일까? 상현달입니다. 그러니까 상현달은 질 때 활 모양의 현을 위로 향하는 모습과 비슷해서 윗상자에 이 시위 현자를 붙여 상현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음악을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 지금 들은 곡은 멘델스 존의 이것 서곡으로 문학 작품의 영감을 받아 같은 제목으로 만들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낭만 희극으로 전주의 선고 답은? 베버입니다.
아닙니다. 자, 중대보고 답은?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네.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한여름밤의 꿈.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만진 군이 멋진 연주를 들려주더니 예? 네. 역시 이런 음악 쪽에는 관심이 좀 있었군요. 네, 제가 오케스트라도 다니고 네. 하면서 클래식에 관심을 많이 쌓아왔는데 네. 이 음악도 들어본 적 있는데 네. 문학 작품, 희극 작품이라 해가지고 예. 생각해 보다가 한여름밤의 꿈을 답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지식이 또 이렇게 문제를 맞히게 해주네요. 클래식에도 관심이 많고 의외로 넌센스 퀴즈에도 예, 관심이 많고 그래요.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계곡지대에 있는 첨단 기술 연구단지로 자, 중대부검다 답은?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정답이다. 그렇습니다. 전자산업의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반도체 산업 등이 많이 쓰이는데 네. 그중에서 실리콘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네.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가 많이 모여 있어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실리콘과 계곡을 뜻하는 밸리가 합쳐져서 만든 말입니다. 자, 이번엔 상품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단어는 관직의 인사이동이나 후보자에 관해 세상에 떠도는 소문을 뜻한다. 예전에 관리들을 말에 태워온 마부들이 일을 보러 간 상전들에 대해 서로 얘기했다는 데서 유래한 이 단어는 무엇일까? 자, 중대부고 눌렀습니다. 답은? 하마평입니다. 하마평. 정답입니다. 아, 중대부고 힘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점수를 보면요. 챔피언 오기하고가 230점이고요. 중대부고가 상승세입니다. 220점. 챔피언은 불과 10점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북일고가 170, 전주해성고가 160점입니다. 자, 북일고의 김시우 군. 네, 예, 오늘 1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죠? 이번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자,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회심리학에서 발표된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서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큰 문제로 발전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한 예로 미국의 한 마을에서 유리창 하나가 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며칠 뒤에 깨진 유리창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는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 하나쯤이야 잘못해도 상관없겠지라는 심리가 반영돼 있기 때문인데요. 평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사소한 습관들이나 문제들을 고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을 빨리 고치는 행위는 큰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양원영 군은 양쪽에 지금 몇 개를 붙인 건가요? 예? 설명을 좀 해줄래요? 어떤 건지? 제일 먼저 위에 있는 빨간색은 네. 저희 학교가 그 싱가포르 화청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해서 받은 배지고요. 아래는 그 저희 동아리에서 그 외부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참여해서 받게 된 배지고요. 이거는 저희 학교 상징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국회 배지 달게 생긴 건 저희 동아리 배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동아리 간이 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받은 거고 맨 아래에 있는 건 I love Korea, 그 나라 사랑 교육에서 퀴즈를 맞춰서 받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배지 중에 하나를 무슨 동아리 활동에서 받은 거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동아리예요? 저희 교내 사회과학 동아리 하이웨이 정책학부에서 그 천안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그 청소년의 목소리를 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42년의 역사 대한민국 최장수 프로그램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2명이 한 팀이 돼서 최대 7승 3천만 원의 장학금에 도전해 보십시오. 창의력 문제들입니다. 네모안의 숫자들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
자, 북일고입니다. 답은? 3입니다. 3. 정답입니다. 네, 왜 3일까요? 숫자까지 가는데 걸리는 칼의 개수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규칙은 가운데 파란색 네모를 기준으로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만 이동할 때 해당 숫자까지 최소로 이동하는 네모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파란색 네모부터 물음표까지 3개의 네모를 이동하므로 정답은 3이 되겠죠? 네, 북일고가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국해양연구소가 2002년 노르웨이령에 세운 과학기지이다. 극한의 공간에서 대기, 해양, 지질 등 지구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 과학을 연구하기 위해 북극에 세워진 자, 중대부고입니다. 맞히면 역전입니다. 답은? 챔피언 창녕 오기하고와 중대부고의 점수차는 단 10점인데 과연 중대부고가 이번 문제를 맞추고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중대부고입니다. 맞히면 역전입니다. 답은? 다산과학기지입니다. 다산과학기지. 정답입니다. 야, 이거 최근 들어 흔치 않는 경우인데요. 챔피언을 뛰어넘었습니다. 10점 차 역전입니다. 북극에 세워진 한국과학기지는 무엇일까? 다산과학기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2월 남극 킹조지섬에 세종과학기지가 들어선 이후 14년 만에 북극에도 과학기지를 갖게 돼서 남극과 북극 동시에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세계 8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자, 남극에는 세종기지 말고 작년에 세워진 기지가 하나 더 있는데 뭔지 알아요? 장보고 기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보고 기지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김창흡의 한시 가력자병에서는 조선 천지를 이새와 같이 두루 돌아다녔다고 표현했다. 장자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새로 자, 전주의 선고 답은? 답은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아닙니다. 자, 챔피언 눌렀습니다. 다시 역전할까요? 답은? 붕새입니다. 붕새. 정답입니다. 바람이 채찍질하듯 푸른 언덕을 맨발로 번개처럼 남북으로 내달리는 붕새의 길에 늙은 몸 돌아가면 받아줄 집도 문을 닫았는데 어찌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는 줄을 모르나. 그렇습니다. 장자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새로 하루에 9만리를 날아간다는 이 새는 무엇일까? 붕새입니다. 붕새는 상상의 물고기 곤이 변해된 새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위대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붕새가 날아갈 길이 만리라는 뜻의 사자성어. 붕정만리입니다. 그렇죠. 붕정만리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먼 길을 뜻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1894년 조선을 침략하는 일본을 타도하기 위해 항일 구국의 기치 아래 농민을 이끌고 봉기를 일으켰다. 자, 챔피언입니다. 답은? 답은 전봉준입니다. 전봉준.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에 나오는 녹두꽃이 이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누굴까? 전봉준입니다. 조선 후기에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의 지도자로 별명이? 녹두장군입니다. 그렇습니다. 녹두장군이죠. 이제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곳은 과거 크메르 왕국의 수도로 펜이라는 전설 속 귀부인. 자, 챔피언 또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3초 드립니다. 푸놈펜입니다. 다시 한번요. 정답은 푸놈펜입니다. 푸놈펜. 정답입니다. 그렇죠. 현재 캄보디아의 수도인 이곳은 어딜까? 푸놈펜을 챔피언이 잘 맞췄습니다. 자, 2라운드를 마친 현재 챔피언 오기하고 290점으로 선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씨앗호떡, 찐빵, 붕어빵인데요. 특히 씨앗호떡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만들자마자 먹은 적이 있는데 씨앗의 고소함과 안에 꿀의 뜨거우면서도 달콤한 맛에 매료되어서 이제는 겨울만 되면 씨앗호떡을 찾습니다. 저는 라면, 짬뽕, 치킨을 좋아합니다. 라면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국물 맛을 즐길 수 있고 국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몹시 좋습니다. 호떡 어묵 홍시인데요. 특히 호떡은 맛도 좋고 저렴하기까지 해서 자주 먹는 간식입니다.
저는 일단 붕어빵을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 찐빵과 호두과자 등도 많이 좋아하는데요. 특히 붕어빵을 많이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겨울철 길거리 여기저기를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제 몸을 같이 녹이면서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음식이기 때문에 붕어빵을 좋아합니다. 저는 만두, 찐빵, 붕어빵인데요. 만두는 재료가 많아서 속이 든든하고 또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저는 붕어빵, 엄마표 핫케이크 그리고 라면인데요. 특히 붕어빵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밀가루의 담백함과 팥의 부드러움이 만나서 아주 맛이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 저녁만 되면 핫케이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핫케이크 위에 메이플 시럽을 뿌려가지고 먹으면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맨날 엄마한테 쪼르는데 엄마는 엄마는 맨날 싫다면서 맨날 해주세요.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는 분야별 개선 문제가 주어집니다. 10점부터 50점까지 단 한 번만 점수를 걸 수 있으며 맞히면 해당 점수를 얻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자, 챔피언 박경준 군. 매주 대단한 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실력의 비결이 뭘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버저를 빨리 누르는 건데요. 네. 네, 일단 중요한 건 그거죠. 네, 이게 예.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리고 제 거의 대부분의 지식이나 상식은 다 어렸을 때 읽었던 학습 만화에서 왔습니다. 학습 만화를 많이 봤나요? 네, 제가 다양한 장르의 학습 만화를 많이 봤는데요. 네. 그것도 그냥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한 10번, 20번 정도 보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재밌어가지고요. 예.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아 이게 이거구나 싶었는데 다 저의 상식에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만화로 배운 내용들이 오래도록 남아있다? 네. 그렇군요. 자, 박수빈 양. 네. 지금 반의 급훈이 아주 독특하다면서요. 네. 예. 뭔데요? 저희 반 급훈은 우리는 헌배 단 선언이다입니다. 한배가 아니라 헌배예요? 네, 담임 선생님 성함이 김헌배이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 반 아이들이 모두 한 배에 타서 같이 협동하면서 나아가자는 의미와 저희 선생님도 함께 가자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 그걸 본 선생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완전 호탕하게 웃어 넘기셨습니다. 아, 그래 마음에 들어 하시는군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진 않으셨는데 네. 저희가 너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어 보였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반 친구들이 좋아하면 된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예. 왠지 그 급훈 덕에 더 잘 뭉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저희 반 친구들끼리 정말 신나게 잘 지내고 네. 전교에서 제일 재밌는 반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급훈 잘 지었네요, 그죠? 네. 네, 그래요. 자, 파이널 라운드는요, 10점에서 50점까지 점수를 걸고 풀고요. 네 번째 문제가 끝난 이후에 2위가 1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면 대결 끝납니다. 문제를 공개합니다. 자, 챔피언은 왜 아메리카 대륙에 50점을 걸었나요? 다 별로 자신 없는 주제였는데 네. 그래도 아메리카 대륙에 그나마 제일 자신일 것 같아서 걸었습니다. 그래요. 챔피언이 지난주 파이널 라운드에서 별로 힘을 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주의 선고는 한국사 제도에 걸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오기 전날까지 한국사를 공부하다가 와서 예. 가장 자신 있는 게 한국사라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중대부고는 유럽의 음악가에 50점을 걸었습니다. 역시 만진군의 음악적인 소양을 믿나요? 네, 그러기도 하고 예. 저도 이제 유럽 여행이나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음악적으로 배운 게 많아서 네. 이제 만진이랑 저랑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음악가에 50점을 걸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일고도 역시 제도에 50점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네, 원영이가 한국사 제도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아, 그래요. 예. 아, 친구를 믿었다 이거죠? 네. 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장 점수가 높은 챔피언이 고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메리카 대륙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문제 드립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아라와크어로 산이 많은 땅이란 뜻이며 국토의 4분의 3이 산이다. 자, 전주의 선거 눌렀습니다. 답은? 칠레입니다. 칠레 아닙니다.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으로. 자, 북일고 눌렀습니다. 답은? 볼리비아? 볼리비아 아닙니다. 수도는 포르토 프랭스이다. 자, 챔피언 눌렀습니다. 50점 가져갈지 답은? 정답은 IT입니다. IT가 맞다면 무려 50점 가져갑니다. IT 정답! 아, 점수 잘 걸었네요. 어디가 결정적이었습니까? 수도가 포르토 프랭스라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IT 수도를 어떻게 외우고 있었어요? 네, 몇 년 전에 IT 대지진이 일어난 걸 보고 예.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랬군요. 자, 마지막 힌트는 투생 루베르투이르가 이끈 흑인 노예들의 봉기로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정답은 IT입니다. 1804년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이 됐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봉산 탈춤 가겠습니다. 봉산 탈춤 문제 드립니다. 먼저 봉산 탈춤에서 양반 과장의 한 대목을 듣겠습니다.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씩 하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쇠쇠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 물은 매주 밟듯 하고. 여기에서 영미는 영국과 미국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법덕이 가리키는 두 나라는? 자, 북일고 눌렀습니다. 답은?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답입니다. 법덕이 가리키는 두 나라는 어딜까? 법덕은 법국과 덕국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프랑스와 독일을 아울러 이르던 말입니다. 자, 북일고는 잘 맞췄는데 아쉬운 게 10점밖에 걸지 않았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다 점수를 더 많이 거는 건데 잘 맞췄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고려 시기 책으로 가겠습니다. 고려 시기 책 문제 드립니다. 여공패설, 보한집과 함께 고려 시기 3대 비평 문학서로 꼽힌다. 이 책은 고려 명종 때 이일로가 지은 시화 잡록집이다. 한가함을 깨기 위한 책이란 의미의. 자, 북일고 눌렀습니다. 40점 가져갈지 답은? 파한집입니다. 파한집.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북일고 두 문제 연속 가져가면서 240으로 공동 2위가 됐습니다. 어디가 결정적이었습니까? 한가함을 깬다는 게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결정적이었던. 그렇습니다. 한가함을 깨기 위한 책이라는 의미의 제목이다. 파한집을 잘 맞췄습니다. 우리나라 시화집의 효시가 되는 책으로 시화, 기사뿐만 아니라 풍속, 풍물에 대한 글이 수록돼 고려사 연구에 귀한 자료가 됩니다. 파한집입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한국사 제도로 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고려와 조선 시기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장관, 차관의 인사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자, 북일고 눌렀습니다. 50점 가져갈까요? 답은? 파이널 라운드에서 연속 두 문제를 맞힌 북일고. 과연 이번 문제에서도 50점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북일고 눌렀습니다. 50점 가져갈까요? 답은? 상피제도입니다. 상피제도. 정답입니다. 그래요. 어디가 결정적이었습니까? 그냥 제가 방금 전에 그 타임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무슨 제도가 있었나를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봤었는데 예.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답일 것 같은 걸 방금 전에 예. 말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그렇군요. 예. 출신 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친족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상피가 무슨 뜻이죠? 서로 피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피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 문제 남은 현재 1위 오기하고 340점, 2위 북일고 290점인데요. 북일고가 남은 한 문제에 건 점수는 20점입니다. 자, 남은 한 문제 결과에 관계없이 챔피언 오기하고 5승에 성공합니다. 축하합니다.
팀에게는 태블릿 PC를, 3위 팀에게는 디지털 카메라를, 4위 팀에게는 문화 상품권을,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SK 상품권을 SK 주식회사에서 드립니다.